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5살, 평범한 회사원 이선중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 함께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탄 후 같은 역에서 내리는 한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 그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그 감정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 단지에 이사한 지 2년이 넘었고 부동산에 대해 공부한 끝에 드디어 제 집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해로 35살이 되었지만 아직 미혼입니다. 전 여자친구와는 헤어진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이 집에서 함께 살며 많은 추억을 쌓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 속에는 즐거운 순간도 힘든 순간도 모두 남아있죠. 우리는 이 집에서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사랑을 나눴고 그만큼 다툼도 잦았습니다. 연애 3년 차가 되었을 때 결혼할 줄 알았지만 동거하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뉴스에서 듣는 성격 차이 때문이었죠. 사실 그 차이는 남녀 관계를 맺을 때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성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즐기는 편입니다. 사랑을 나눌 때 새로운 방식들을 시도해보고 싶어 했죠. 그러나 전 여자친구는 그러한 시도를 이상하게 여겼고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변태적인 취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단지 사랑을 나눌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병원에 가본 적은 없지만 성적으로 냉담한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이런 성격 차이가 우리의 이별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문득 제 자신이 이상한 건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이런 문제를 누구에게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웠고 상담을 받을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까? 성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제 삶에 갑자기 등장한 스승 같았죠. 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녀를 처음 본 건 6개월 전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 눈앞에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죠. 긴 머리를 휘날리며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하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이는구나 싶었죠. 다음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녀를 또 마주쳤습니다. 어제 본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도 저처럼 같은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고 같은 역에서 내렸습니다. 이렇게 몇 번 마주치다 보니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그녀를 기다리게 됐죠. 버스를 기다리며 나도 모르게 그녀를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예쁜 미소를 띤 얼굴과 당당한 걸음걸이, 마치 무언가에 몰두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그녀를 기다리게 되었네라고 생각이 들 무렵 버스가 도착했고 자연스럽게 그녀 뒤에 섰습니다.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우리는 매번 같은 칸에 있었지만 한 번도 말을 섞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지하철역에서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잠깐 제 쪽을 바라보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었고 저도 모르게 긴장된 마음에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몇 번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미소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제겐 큰 변화였죠. 하루는 지하철이 늦어 저와 그녀는 나란히 서서 전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지하철은 오지 않았고 드디어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따라 지하철이 늦네요. 자주 이런가요? 그녀의 첫마디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끔요. 출근 시간대라 그런가 봐요. 제가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보는데 인사라도 해야 하나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했어요. 자주 만나는데 그냥 지나쳤네요. 제가 웃으며 손을 내밀며 이선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저는 이혜원이에요.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일 아침 버스와 지하철에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출근길을 함께했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세요? 저도 이 단지에 사는데요. 제가 아파트를 가리키며 말하자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정말요? 저는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아직 주변이 익숙하지 않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사 온 지 좀 됐는데 같은 단지에 사는 줄 몰랐네요. 세상 참 좁죠.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녀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 자주 볼 수 있겠네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 덕분에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죠. 아침마다 그녀와 나누는 짧은 대화가 제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가벼운 대화만 나누고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딱 봐도 그녀는 결혼한 사람 같았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고 나이도 저와 비슷해서 아이 엄마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죠. 2달 정도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퇴근 후 출근할 때 신을 구두를 사기 위해 회사 근처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았고 저는 여러 브랜드의 남성 구두를 둘러보며 구경하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모퉁이에서 한 여성의 옆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흰색 반팔 블라우스와 검은색 비즈니스 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차림은 그녀의 곡선미를 한층 돋보이게 했습니다. 매끈한 두 다리를 감싼 검은 스타킹과 세련된 자세는 우아하면서도 섹시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은은한 화장은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가 얼굴을 돌리며 제 쪽을 바라보는 순간 혜원 씨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녀 역시 저를 보자 밝게 웃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신발 고르러 오신 건가요? 그녀의 달콤한 인사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출근할 때 신을 구두를 보러 왔어요. 여기서 일하시나요? 이렇게 만나니 참 신기하네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서 일해요. 매일 지하철에서 보다가 여기서 만나니 더 반갑네요. 제가 몇 가지 신발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녀는 능숙하게 몇 켤레의 신발을 골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추천해준 신발 중 하나가 마음에 들어 보였습니다. 적당한 가격과 세련된 디자인에 끌려 이게 괜찮아 보이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선택하셨어요. 요즘 인기 있는 디자인이니까 한번 신어보세요.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구두를 신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섬세했으며 그 자세마저도 매혹적이었습니다. 혜원 씨의 두 다리가 제 앞에 마주하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몸매에 시선을 고정한 채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당황한 걸 눈치챘는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리며 다리를 살짝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발에 딱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걸어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친절하면서도 차분했고 여전히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따라 몇 걸음 걸어보았습니다. 구두는 발에 잘 맞았고 걸을 때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편하네요.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요. 이걸로 할게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계산대로 걸어가는 그녀의 둥글고 탄력 있는 엉덩이와 아름다운 다리 라인은 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아마 그녀도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마친 후 그녀는 무심한 듯 발끝을 신발에서 살짝 빼내어 종아리를 천천히 문지르며 다리를 교차시켰습니다. 분홍색 발뒤꿈치가 검은 스타킹을 통해 살짝 보였고 그 모습은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저를 유혹하려는 듯한 자태였죠. 계산을 마친 혜원 씨가 저를 향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직원 할인가로 해드렸어요. 다음에 또 오시면 저를 찾아주세요. 더 좋은 가격으로 맞춰드릴게요. 그녀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행사나 이벤트 있을 때 연락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녀가 제 번호를 적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원 씨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손님, 다 됐어요. 여기 보세요. 다른 곳에 정신 팔지 마시고요. 그 말의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죄송해요. 너무 예쁘셔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혜원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농담이에요. 신발 예쁘게 신으세요. 다음에 또 봬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말은 마치 속삭이는 듯 부드럽게 들렸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녀의 미소와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그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그녀는 바로 제 뒤 구동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1500세대가 넘는 큰 단지인데 그녀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살고 있을 줄은 몰랐죠. 저는 일부러 서둘러 나오는 척하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원 씨. 혹시 어느 동에 사세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중 씨. 저 구동에 살아요. 선중 씨는 10동에 사시죠? 매일 같은 시간에 뵈서 반가웠어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더 자주 볼 수 있겠네요. 혹시 출근길에 같이 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제안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저야 좋죠. 같이 가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아침마다 함께 출근하게 되었고
서로의 일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선중 씨, 저 사실 나이가 좀 있어요. 39살이거든요. 선중 씨는 몇 살이세요? 저는 살짝 놀란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보다 4살 많으시네요. 저는 35살이에요. 그런데 혜원 씨는 정말 동안이세요. 전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주말 부부예요. 남편은 지방에서 일해서 주말에만 집에 와요. 그래서 주중에는 제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죠. 아들은 13살, 딸은 8살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워했습니다. 와, 주말 부부라니 쉽지 않겠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애들이 커가니까 조금은 나아졌어요. 전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시 일도 시작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감탄했습니다. 일하면서 아이들까지 돌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존경스럽네요. 혜연 씨는 감사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선중 씨. 사실 출근을 다시 시작하는 게 처음엔 좀 두렵기도 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선중 씨와 함께 출근하면서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마다 혜원 씨와 같이 출근하는 게 저에게도 큰 힘이 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출근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우리는 농담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출근길은 제게 하루의 시작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조금씩 더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와 나누는 대화는 제게 작지만 큰 즐거움이자 하루를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퇴근 후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바로 혜원 씨였습니다.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죠. 안녕하세요, 선중 씨. 뭐 하고 있어요?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 메시지를 보고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관심이 없으면 이런 연락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온 걸 보니 확실히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집에 있어요. 여자친구도 없어서 외롭네요. 일부러 여자친구가 없다는 걸 강조하며 외롭다고 표현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여자 한 명 소개해 드릴까요? 그 답장을 보고 저는 약간 실망했습니다. 아, 이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혜원 씨처럼 예쁘고 착한 여자면 생각해 볼게요. 그러나 그녀의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운 마음에 다시 컴퓨터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10분쯤 지나서 또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혜원 씨에게서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저 같은 나이 많은 아줌마를 누가 원해요? 남자들은 다 젊고 예쁜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녀의 답장을 보고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뭔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용기를 내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혜원 씨, 전혀 나이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실 혜원 씨 좋아해요. 그날 제 반응 못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용기 내서 다시 문자를 보내요. 잠시 후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저 지금 바빠서 나중에 얘기해요. 그녀가 주제를 피하는 듯한 말투에 저는 다시 조금 실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알겠어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더 이상의 문자는 오지 않았죠. 그녀가 정말 바빠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내일 아침 출근길에 그녀를 만나면 더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을 달래며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파트 동 입구에서 나오는 혜원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더니 살짝 어색해하며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을 보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우리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로 갈아타는 동안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혜원 씨 곁을 지키며 인파로부터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그러다 살짝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죠. 혜원 씨, 어제 왜 답장 안 하셨어요? 저 혜원 씨 좋아한다고요.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슬쩍 피하면서 말했습니다. 농담이죠. 애 둘이나 있는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그러세요? 하지만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혜원 씨, 저 진심이에요. 혜원 씨한테 반한 것 같아요. 혹시 저녁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잠시 저를 바라보던 혜원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흥분한 마음을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은 괜찮으세요? 그녀는 살짝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사실 애들이 제가 해주는 밥보다 밖에서 사 먹는 걸 더 좋아해요. 저는 그녀의 대답에 안심하며 웃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백화점 근처 카페에서 만난 뒤 같이 저녁 먹으러 가요. 그녀가 제안했고 저는 기쁘게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퇴근 후에 거기서 만나요. 그날 하루 종일 그녀와의 저녁 약속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더 가까워질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에 기분이 들떴습니다. 저녁이 되자마자 서둘러 일을 마치고 약속 시간에 맞춰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하자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그녀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풍만한 몸매와 검은 스타킹, 그리고 높은 힐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약속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저를 발견한 혜원 씨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중 씨, 여기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저도 미소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혜원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원피스가 잘 어울려요. 제가 칭찬하자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선중 씨. 오늘 약속이 기대돼서 꾸며봤어요. 저는 그녀의 취향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뭐 좋아하세요? 근처에 제가 아는 괜찮은 일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보실래요? 혜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저 일식 좋아해요.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상쾌한 저녁 공기 속에서 그녀와 함께 걷는 순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조용한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고 저는 그녀와 어떤 대화를 시작할지 고민했습니다. 선중 씨는 여기 자주 오세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친구들이랑 자주 와요. 가끔은 혼자 오기도 하고요. 사장님이 아는 분이라 서비스도 좋고 음식도 훌륭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도 설레는 표정으로 메뉴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기대돼요. 혜원 씨는 뭐 좋아하세요? 추천해 드릴까요? 제가 물었고 그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시미랑 우동 좋아해요. 선중 씨가 추천해 주는 걸로 먹어볼래요. 저는 사시미와 우동, 그리고 덴푸라를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덴푸라가 여기 정말 맛있어요. 저는 윙크를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혜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은 힘들지만 나름 재미있어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아이들은 어때요? 퇴근 후에 아이들까지 돌보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제 전부예요. 아이들도 이제 철이 들어서 엄마가 힘든 줄 알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날 분위기는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녀 역시 제가 하는 행동을 섬세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제 입가에 소스가 묻자 혜원 씨는 조심스럽게 휴지를 꺼내 제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저는 순간적으로 친밀함을 느꼈습니다. 보통 이런 행동은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나 나누는 것이기에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면서도 마음이 더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청주를 한 잔씩 나누며 더욱 깊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중 씨, 왜 아직도 싱글이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을 아직 찾지 못해서일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제가 선중 씨 마음속에 어떻게 비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혜원 씨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똑똑하고 예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혜원 씨에게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표정에서 약간 감동한 듯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며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다리를 몇 번 훔쳐보게 되었는데 혜원 씨는 이를 눈치채고 일부러 다리를 제 쪽으로 살짝 움직였습니다. 짧은 치마 원피스를 입고 있던 혜원 씨의 늘씬한 다리는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일부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궁금하시면 2부를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제가 살던 곳은 지금은 땅값도 많이 오르고 아파트도 들어섰지만 당시만 해도 서울 외곽에 위치한 평범한 동네였어요. 저희 집은 근처에 대학이 있었고 한옥 양식의 단독주택이었는데 동네에서 그 한옥집 하면 다들 알 정도로 유명했어요. 또 어머니께서 홀로 저희를 키우셨기 때문에 한옥집 아줌마 하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저는 그 집의 장남으로 동네에서 소문난 사고뭉치였어요.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군대에 다녀온 후에는 집에서 빈둥거리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
참다 결국 저를 미국에 계신 삼촌에게 보내버리셨어요. 그렇게 어쩌다 보니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게 됐죠. 처음에는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보겠다고 결심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생활이 순탄할 리 없었죠. 결국 미국에서 만난 한국인 유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며 사고만 더 치고 다녔어요. 그 결과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미국은 학생이 가망이 없다 싶으면 가차없이 퇴학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3년 동안 학위도 하나 못 따고 귀국하게 됐어요. 귀국하는 비행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니까 반갑다고 하실까? 아니면 비싼 돈 들여 유학 보냈더니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 돌아왔냐면서 혼나고 맞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결국 집에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집 근처 전봇대 옆에 숨어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만 했어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멀리서 여자들이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이지 그 당시에도 여자들 웃음소리에는 관심을 떼지 못하던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쳤는지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고개가 돌아가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근처 대학교에 다니는 여대생들로 보이는 무리였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미모도 단연 돋보였고 키도 커서 마치 모델 같았어요. 그 여자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제가 얼마나 수상해 보였겠습니까? 전봇대 옆에서 여행 가방을 든 채 서성거리고 있었으니 그녀가 의심할 만도 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 주변에 있는 다른 여자들까지 쭉 훑어봤어요. 그 대학교는 원래 여학생들이 예쁘기로 유명했는데 그 소문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그 순간 확실히 느꼈죠. 머릿속으로는 그 생각만 하면서 한 명 한 명 스캔하듯 쳐다보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경찰이었어요. 알고 보니 아까 제가 쳐다봤던 그 여자가 저를 수상하게 여겨서 신고를 했더군요. 집 앞에서 수상한 남자가 얼쩡거린다는 이유로 말이죠.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러다 체포되는 거 아닌가 싶어 급히 설명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집이 제 집이라고. 저 여기 살던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 집 장남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경찰이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지만 어머니는 일하러 나가신 상황이라 집에는 아무도 없었죠. 결국 저는 경찰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에서 한참을 설명한 끝에 겨우 풀려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동네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경찰도 저를 의심 끝에 풀어줬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경찰서로 저를 데리러 오셨을 때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잘려 돌아오게 된 사연까지 다 들으셨죠.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어머니께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바탕 혼이 났고요.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들은 전부 다 우리 집에서 하숙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미국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혼자 일해서 제 학비까지 보내는 게 힘드니까 결국엔 집이 크고 방이 남으니 근처 대학생들에게 싸게 하숙을 주기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집에 남자가 있으면 든든하겠다 싶어서 남학생들 위주로 받으셨는데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결국 여대생들로 바꾸셨다고 하시더군요. 더 황당했던 건 제가 쓰던 방까지 이미 그중 한 명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에 가서 살아야 했죠. 여자들은 갑자기 남자가 같은 집에서 살게 되니 꽤 불편해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집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후 저를 내쫓을 수는 없다는 걸 이해해줬는지 방세 몇 달치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합의가 되었어요. 특히 그 신고했던 예쁜 여자는 저를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가 경찰에 신고한 사람과 같이 살게 되니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았어요. 저도 솔직히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특히 내가 쓰던 방을 차지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녀들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여자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 제가 집에 있으면 불편하다고 해서 낮에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 일을 돕고 밤에는 최대한 다락방에서 나오지 않으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 집은 내가 평생을 자라온 집인데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이 속사정을 모르는 제 친구들은 야, 어떻게 여대생 5명이랑 한 집에 살게 됐냐? 며 저보고 운이 좋은 놈이라고 하더라고요. 듣기에는 운이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말해도 친구들은 웃기만 했어요.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남자랑 여자가 왜 따로 만들어졌겠냐.
결국 한 공간에 오래 살면 정분이 나기 마련이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다라면서 제게 헛소리를 늘어놓는 겁니다. 그중에는 하루에 한 명씩 만나고 주말에는 쉬면서 5명을 동시에 만나겠다는 얘기까지 하는 놈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그저 남의 일이니까 농담으로 그런다 싶었죠. 뭐 그럴 수 있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사실 저도 한때는 노는 데에 있어선 누구보다 자신 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여대생이라고 해봐야 박사 준비하는 엄청 학구적인 학생들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다들 일상에 조금씩 지쳐 있었는지 새로운 자극을 필요로 하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색다른 걸 해볼 생각을 했어요. 일부러 먼 곳까지 가서 미국 유학 시절에 마시던 데킬라 술을 구해왔습니다. 그때는 데킬라가 유행이었거든요. 레몬도 사고 소금도 챙겨서 준비를 마쳤죠. 여자들이 학교 끝나고 저녁 먹으러 부엌에 모일 때쯤을 노렸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녀들 앞에서 데킬라 한 잔을 멋지게 마셔야겠다 싶었죠. 손등에 소금을 뿌리고 술을 한 잔 들이킨 다음 소금을 핥고 레몬을 먹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여자들이 신기해하며 눈을 반짝이더군요. 그러더니 하나둘씩 우리도 한번 마셔봐도 돼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그날을 계기로 밤에 어머니가 주무시면 몰래 술도 함께 마시며 여자들과 더 친해지게 되었죠. 친구들이 말하던 게 조금씩 실감이 났어요. 멀리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예쁜 여자들이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내가 정말 복을 받은 게 아닌가 싶었죠. 처음에는 저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던 그녀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뭐 의자가 삐걱거린다든가 서랍이 안 열린다든가 하는 사소한 일까지 저를 불러 방으로 데리고 가서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도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어요. 친구들이 농담처럼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만나고 주말에는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진짜로 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동시에 4명의 애인이 생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가까워지지 않는 한 명이 있었어요. 바로 저를 경찰에 신고했던 그 예쁘고 도도한 여대생이었죠. 사실 그녀와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쉬울 건 없었어요. 굳이 그녀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여자들과 충분히 즐거웠거든요. 다른 4명도 어디 가서 미모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예뻤고 그녀에 비해 조금 덜 예쁠 뿐이었죠. 게다가 나는 이미 그녀들과 친해져 있었으니 그 도도한 여자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다른 여자들과 번갈아 가며 친해지면서 지내고 있는 동안 그 예쁜 여대생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듯이 콧방귀를 끼며 지나갔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녀를 한번 넘어뜨려 보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지내고 있던 다락방은 원래 제가 쓰던 방이었는데 지금 그녀가 쓰고 있는 방과 연결된 구조였어요. 하숙집으로 개조하면서 어머니가 억지로 방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 구조를 바꾼 거였죠. 다락방은 원래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서 창고처럼 쓰고 있었는데 제가 귀국한 후부터 제가 지내게 된 거예요. 그녀의 방과 연결된 문은 다락방 안쪽에서 막아놓긴 했지만 경첩이 대충 걸려 있어서 쉽게 뜯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호기심에 그 문을 살짝 열고 그녀의 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통해 내려가 봤죠. 그녀는 그 문과 계단 쪽을 옷장처럼 쓰고 있었더군요. 조심스럽게 그곳을 지나 그녀의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 생각은 단순했어요. 그녀를 조금 더 잘 알게 된다면 그녀를 꼬시는 게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제 흔적이 남아있는 방이지만 침대며 소품들 위치만 살짝 바뀌었을 뿐 이미 완전히 여자 방이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방 안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마저도 달랐어요. 그 좋은 향기를 맡으니 점점 그녀에 대한 감정이 커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여자들과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그녀와는 단순히 한번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애까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녀가 학교에 가 있을 시간에 그녀의 방을 조금 더 탐색해볼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녀는 학교에 가져갈 과제를 놓고 가 다시 집에 온 상황이었어요. 문은 밖에서 잠겨 있는데 방 안에 제가 있는 걸 보고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죠. 말도 못하고 저를 쳐다보는 그녀를 보며 혹시 소리라도 지를까봐 급하게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막았어요. 이미 그녀 때문에 한번 경찰서에 다녀온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녀는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녀는 이런 스릴 있는 상황을 즐기는 듯하면서
저희 행동에 더 강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주는 스릴감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죠. 그녀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더라고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그녀의 감정이 폭발했는지 저에게 다가와 적극적으로 키스를 하더군요. 저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으며 받아주었고, 키스는 점점 더 격렬해졌고,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깊숙이 하나가 되어갔고, 저는 그녀를 점점 더 거칠게 다루면서 그녀가 느끼는 몸짓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저에게 온전히 몸을 맡긴 그녀는 소리를 통해 뜨거운 감정을 표현하더니 결국 오 선생이 왔고 몸을 부르르 떨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도 더는 참지 못하고 제 안에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와 저는 특별한 사이가 되었죠. 그동안 술 한잔 같이 먹으며 잠깐씩 시간을 즐기던 같이 사는 그녀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녀는 이런 위험천만하고 스릴 있는 연애를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이 장래희망인 여자의 다른 면모를 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녀 방의 문을 열고 몰래 쳐들어온 게 그녀한테는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충격이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사이가 아직도 서로 쌀쌀맞은 상황인 걸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다락방의 통로를 통해서 방 안에 드나드는 건 자유자재였으니 밖에서는 앙숙인 척하고 방 안에서는 신혼부부처럼 2번이고 3번이고 눈만 맞으면 몇 번이고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녀와 저는 그렇게 1년을 더 함께 지냈어요. 그녀가 학교를 졸업할 때쯤 하숙집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서야 그녀가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고백했어요. 졸업 후에도 계속 만나고 싶다고 말이죠. 그때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가면서 겉으로는 앙숙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서로 깊은 감정을 나누고 있던 사이였어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제 아내가 되었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여전히 앙숙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가 부부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 그땐 몰래 만났던 시절과는 다르죠. 지금도 가끔 투닥거리긴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만의 추억이 된 것 같아 웃음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30대 초반에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부부예요. 아내는 저보다 1살 많은 연상인데 제가 다니는 회사의 거래처에서 일하던 여직원이었죠. 외모도 제 취향이었고 평소에 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서 대시했는데 다행히 받아들여줘서 만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건 생각보다 저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였어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소박한 취향을 가진 점도 저와 잘 맞더라고요. 만날수록 더 끌렸고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더는 시간을 끌면 안 되겠다 싶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당시 29살이었고 나이는 저보다 많았지만 언제나 제 의견을 잘 존중해줬어요. 저를 대할 때도 늘 편하게 대해주는 착한 여자였죠. 아내는 성격이 참 좋아서 그런지 친구들도 많았어요. 결혼 전부터 아내 친구들이 제게 관심이 많다며 모임에 저를 자주 불렀고 결혼 후에는 그 친구들이 우리 집으로 자주 놀러 오곤 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며 어울리다 보니 어느새 아내의 친구들이 제 친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서로 불편함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묻더라고요. 내 친구들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그 질문을 듣고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펄쩍 뛰었어요. 당신 친구들은 그냥 내 친구 같아서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하지만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아내 친구 중 결혼하지 않은 친구가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선영이라는 친구가 정말 눈에 띄게 예뻤거든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아주 훌륭했어요. 하얗고 뽀얀 피부에 여성스러운 곡선. 그리고 적당히 볼륨감 있는 게 딱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팅 모델로 일한다고 들었는데 첫 만남부터 정말 저런 사람이 현실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율이 완벽했죠.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선영 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아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물었어요. 정말 맘에 드는 사람 없냐고. 솔직히 말해봐. 저는 그 상황이 마치 시험이라도 보는 것 같아서 끝까지 아닌 척하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고 얼버무렸죠.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선영이는 어때? 라고 묻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내 친구들 중에 선영이가 제일 인기 많아. 남자들이 정말 많이 따라다니거든. 근데 선영이는 아직 결혼 안 한 게 남자 만나는 걸 좋아해서 그렇대. 라며 덤덤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하나 고민하면서도 끝까지 모르는 척했어요. 선영 씨 예쁘다라는 말이라도 했다가는 저녁에 밥 대신 찬바람만 맞을 게 뻔했으니까요. 아내는 그런 제 반응을 보고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그럼 다음엔 선영이만 혼자 초대해야겠다라며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장난치지 말라며 대충 넘겼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그냥 질투심에서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며칠 동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고 아내와 나눈 대화도 어느새 기억에서 흐릿해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퇴근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 선영이가 집에 오니까 같이 술 한잔하자. 딴 데 가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와. 아내의 말에 순간 멈칫했죠. 왜 갑자기 선영 씨를 우리 집에 부르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심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친구는 안 와? 하고 물어봤는데 선영 씨 혼자 온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퇴근 시간까지 남은 1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가라앉히려고 애쓰면서도 시간이 빨리 흐르길 바라며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선영 씨는 첫 만남 때부터 제 시선을 끌었던 사람이었어요. 얼굴에 광이 나는 하얀 피부에 모델 출신답게 늘씬하면서 균형 잡힌 몸매가 정말 인상적이었죠. 결혼 전에 선영 씨를 처음 봤을 때 아내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 없냐고 물으면서 선영 씨 이야기를 꺼냈을 때 솔직히 제 속마음이 다 들킨 것 같아 민망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선영 씨를 집에 혼자 초대하다니 아내가 무슨 생각인지 도통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선영 씨에게 너무 티를 낸 걸까? 그런 생각에 약간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내와 선영 씨는 이미 삼겹살을 구우며 술 한 잔씩 한 듯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잘 안 입는 예쁜 옷을 입은 아내와 늘 스타일 좋고 예쁜 선영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묘한 긴장감이 돌더라고요. 서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자리로 앉았습니다. 아내의 친구들은 제가 1살 어리다는 이유로 항상 편하게 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느 때처럼 가벼운 말투였죠. 저는 바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따라 들어오더니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선영이가 오니까 좋아서 아주 신난 거 아니야? 얼굴에 다 써있어. 그러면서 제 옆구리를 콕콕 찔러댔습니다. 저는 속으로 오늘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난다. 아내에게 평생 잡혀 살게 된다라며 정신을 바짝 차리기로 다짐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오니 두 사람은 이미 소주 한 병을 다 비운 상태였고 이번엔 어디선가 발렌타인 양주를 꺼내더군요. 이제 제대로 시작하자. 라며 아내가 활짝 웃는 모습에 분위기가 한층 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자리 잡고 앉아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는데 기분이 좋아서인지 술도 안주도 참 잘 넘어가더라고요. 고기 굽는 사이사이에 짠하고 건배를 하며 양주를 마셨는데 어느새 양주 병도 반 이상 비어버렸습니다. 그날은 묘한 긴장감과 함께 이상하리만큼 술이 잘 넘어가는 날이었어요. 다들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아내의 의중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게 되더군요. 아내는 평소에 술이 센 편이었는데 그날은 점점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풀려가면서 취해가는 게 보였어요. 반면 선영 씨는 아내보다도 술이 강한 듯 아무리 마셔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분한 모습이었죠. 저도 계속 양주를 마시다 보니 슬슬 취기가 올라 눈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했지만 술 기운이 올라올수록 쉽지 않더라고요. 아내는 술에 취했는지 자꾸 저를 보며 실실 웃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선영 씨는 신랑이 얼마나 예쁘면 보기만 해도 좋아서 그러냐며 웃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려고 해서 저는 얼른 화제를 돌리기 위해 선영 씨에게 좋다는 남자가 많을 텐데 왜 결혼 안 하는지 물었어요. 선영 씨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결혼 생각이 없다고 담담히 대답했죠.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갑자기 결혼하기엔 아직 더 즐기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선영 씨도 웃으면서 세상의 남자 다 만나보려고 그런다라며 재치 있게 받아쳤습니다. 분위기가 밝게 흘러가는 듯했지만 저는 이미 취기가 올라 더 이상 마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아내가 갑자기 터뜨린 한마디가 문제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내 친구들 중에 너가 제일 예쁘다더라. 그 순간 정말 머리가 띵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선영 씨를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쪽팔림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선영 씨 예쁘긴 하죠. 제 와이프 다음으로요. 이렇게 너스레를 떨며 분위기를 가볍게 넘기려 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너무 취한 것 같은데 그만 마시자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나는 더 놀고 싶은데 무슨 소리야? 당신은 들어가서 먼저 자라며 저를 밀어냈어요. 아내가 많이 취한 상태라 지금 하는 말들을 내일이면 기억도 못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특히 선영 씨가 제일 예쁘다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혹시 아내가 저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한 말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결국 더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는 괜히 아내에게 트집 잡힐 일이 생길 것 같아서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선영 씨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화장실에서 가볍게 씻고 나와 침대에 누웠죠.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까지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수다를 떠는 흔한 소리였죠. 그런데 그 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TV를 켜니 밤 10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관심도 없는 드라마를 멍하니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정신이 스르르 풀리면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몇 시간을 잤는지 알 수 없었어요. 누군가 나를 깨우는 느낌에 눈을 떠보니 거기에는 선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아 머리가 멍한 상태였고 그녀가 왜 우리 집 안방에 있는지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죠. 선영 씨는 자는데 깨워서 미안해요. 근데 거실에 있는 아내가 완전히 취해서 정신을 잃었어요. 좀 도와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잠이 확 달아났어요. 아내가 기절한 상태라는 말에 급히 거실로 나가보니 아내는 바닥에 엉망이 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선영 씨 말로는 제가 방에 들어가 잠든 후에도 두 사람은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결국 집 안에 있던 술을 모두 비운 다음 아내가 기절하듯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먼저 아내를 깨워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잠든 건지 아니면 완전히 취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아내가 토해놓은 바닥을 닦고 그녀의 얼굴도 깨끗이 정리한 뒤 겨우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거실과 아내를 정리하고 나니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피곤하기는 했지만 어딘가 묘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지만 아직 가라앉지 않은 술기운 때문인지 내 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이 감돌고 있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 맥주 캔을 꺼내 들고 소파에 앉아있는 선영 씨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맥주 한 잔 더 할래요? 선영 씨는 잠깐 망설이는 듯하더니 미소를 띠며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작은 대답에도 가슴이 설레는 기분이 들었던 건 술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였을까요?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맥주 캔을 열었고 그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가볍게 깨트렸습니다. 선영 씨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건배를 하자고 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리고 맥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고 선영 씨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솔직함과 부드러움 속에 숨어있는 알 수 없는 아우라가 밤의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끔은 이런 시간이 참 좋네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 나누는 거요. 선영 씨의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평소라면 쉽게 꺼내지 않을 이야기들로 흘러갔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 부부관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모를 자신만의 속마음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고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녀와의 거리가 이상하게 가까워졌고 서로 잘 통한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성적으로 끌리더라고요. 이 여자와 한번 자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시간은 어느덧 새벽 3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더 붙잡아 두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끝에 있는 방을 안내했습니다. 이불을 가져다 주고 돌아서는 찰나 그녀가 저희 손목을 잡으며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예전부터 당신을 좋아했다고 하면서 오늘 당신하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희 소중이가 미친 듯이 반응하면서 바지가 터질 듯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끝내주는 여자가 저에게 그걸 하고 싶다고 하니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덥석 달려들었습니다. 매끈하고 뽀얀 피부에 허리는 잘록하게 들어간 여성스러운 곡선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녀의 승가는 탄력 있고 봉긋하게 솟아오른 게 진짜 명품이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저는 그녀에게 뜨겁게 키스했고
그녀의 손이 나의 목을 감싸며 우리는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몸과 내 몸이 닿을 때마다 서로의 온기가 느껴지며 그동안에 억눌렀던 감정을 점점 고조시켰습니다. 그녀의 위에 올라탄 저는 격렬하게 움직였고 그녀는 저에게 모든 걸 맡긴 채 온전히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고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녀와 저는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누구라고도 할 것도 없이 이대로 끝내기 아쉬워서 더 관계를 원했고 그렇게 5번을 하고서야 우리의 열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금도 그녀와의 추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숙취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선영 씨와 저는 눈을 마주치며 살며시 웃음을 터뜨렸죠. 아침은 제가 끓인 라면으로 간단히 해장했고 선영 씨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는 라면을 먹으면서 내가 술 취해서 기절해 있는 동안 선영이랑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지?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죠. 그 뒤로도 종종 선영 씨가 혼자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어요. 선영 씨와 저는 와이프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한 뒤 취해서 잠들면 안방에 눕히고 우리는 끝에 있는 방에 가서 그때처럼 아주 진하게 둘만의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저만의 비밀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죠. 근데 선영 씨가 집에 오는 게 한동안 뜸하더니 얼마 전 결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영 씨와 뜨거운 관계를 나눈 게 너무 좋고 짜릿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힘들겠네요. 그녀의 조개 맛을 볼 수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녀와의 추억을 평생 간직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에 친구랑 볼링을 치러 갔어요. 저희는 볼링 칠 때마다 늘 내기를 하는데 진 사람이 게임비도 내고 술도 사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져서 친구에게 술을 사게 됐죠. 괜히 돈 아깝기도 하고 가볍게 마시고 빨리 집에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왠지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서인지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됐네요. 술자리가 끝나고 이제 슬슬 헤어지려는 참이었는데 친구가 제 옷깃을 붙잡고는 갑자기 자기 집에서 2차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밤이 늦어 들어가야 한다고 했지만 친구는 막무가내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아내에게 허락을 받은 후 친구 집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친구는 1차는 자기가 대접받았으니 2차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다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택시비도 자기가 낼 테니 걱정 말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 친구는 술만 들어가면 이렇게 끝장을 보려고 해요. 중간에서 멈출 줄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 항상 술을 많이 마시면 울기도 하고 남에게 전화하고 정말 진상 중의 진상입니다. 친구 집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친구 아내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우리를 맞아주더군요. 거실로 들어서니 저도 모르게 눈치가 보였지만 이미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다 거기서 소주를 몇 병 더 마셨는데 결국 친구는 술에 취해 그대로 쓰러졌고 저는 친구 아내의 안내를 받아 친구를 침실로 옮겼습니다. 그나마 이날은 친구가 별다른 진상을 안 부리고 곱게 잠든 걸 보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저는 친구 아내에게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친구 아내는 자기 남편을 이렇게 잘 챙겨주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를 믿고 있으니 한 번씩 이렇게 노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해줘서 다행이었어요. 이제 친구도 잠들었겠다. 슬슬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친구 아내가 거실에서 바둑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계속 틀어놓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친구 아내에게 바둑을 좋아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녀는 어릴 때부터 바둑을 조금씩 두었다면서 보는 것도 즐기고 직접 두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인지 물어보니 어디 가서 쉽게 지는 편은 아니라고 했어요. 동네 어르신들과도 자주 두었는데 비슷한 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바둑을 좋아해서 그 말을 듣고 대충 가늠이 됐어요. 친구 아내가 상당한 실력자라는 것을요. 저도 어릴 적 한때 바둑 기사가 되고 싶어 학원을 다녔고 자신감이 차올라 탑골공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도전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모한 도전이었죠. 그 어르신들은 한가하게 공원에서 서성이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력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어디 가서 바둑을 둔다는 말을 잘 안 했는데 친구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호기심이 생겼어요. 보통 나이 들면서도 바둑을 두는 사람은 대부분 남성인데 여성 바둑 기사는 드물고 일반인 중에선 더더욱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바둑을 두자고 했더니
친구 아내가 갑자기 지금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늦은 시간이라 민폐 끼치기 싫어 빨리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얼떨결에 친구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고 결국 바둑 한 판을 두게 됐어요. 저와 친구 아내는 서로 마주 앉아 바둑판에 첫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녀는 의외로 그리 긴장감 있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딱히 고수처럼 보이지 않는 눈빛이었달까요. 마치 이제 막 바둑을 배우기 시작한 초보자 같은 느낌이었죠. 상대방의 눈빛만 봐도 바둑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있는데 그녀의 눈빛에서만 보면 하수에 가까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살짝 도발할 겸 내기 바둑을 제안했어요. 그녀도 선뜻 내기를 받아들였는데 친구 아내라는 점도 있어서 돈을 걸기엔 좀 그렇더라고요. 대신 가볍게 소원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시작했는데 점점 그녀의 실력이 드러나면서 감탄이 나왔어요. 처음엔 제가 이길 거라 쉽게 생각했는데 그녀의 수는 날카로웠고 방어와 공격을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수를 볼수록 정말 한 수 한 수가 유연하고 다채로웠어요. 이 정도면 동네 어르신들과 겨뤄도 될 만한 수준이었죠. 초반엔 제가 좀 많이 불리했어요. 술도 마셔서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녀의 눈빛에 방심했던 탓도 있었고요. 하지만 몇 번 방어하면서 정신을 차리니 술이 싹 깨더군요. 초반에 불리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제가 학창시절 바둑부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후반에는 그녀를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날 바둑을 두는 동안만큼은 정말 오랜만에 온 신경을 바둑에 쏟았던 것 같아요. 그녀의 실력에 맞춰 진지하게 임하면서 제 진가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위쪽 지역은 제가 확실히 차지했고 아래쪽 지역까지 장악하면서 게임은 서서히 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면서 저희 마지막 바둑돌을 빼앗아서 자기 상체 골짜기 사이에 넣더니 바둑판에 돌을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라며 못하면 자기가 이긴 거라며 막무가내로 때를 쓰더군요. 하는 행동이 너무 귀여워서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제 손은 아무렇지 않은 듯 자연스레 그녀 골짜기 깊은 곳에 빠진 돌을 집어들었지만 그녀의 소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일부러 패배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돌을 도저히 못 찾겠다고 너스레를 떨며 제가 졌으니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민망한지 얼굴이 붉어지더니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제 눈빛을 의식하면서 수줍어하는 표정으로 소원을 말했어요. 그런데 소원이 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내일 시간 되면 술 한잔 사주세요. 라는 거예요. 저는 순간 혹시 저에게 호감을 표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슴이 조금 설렜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친구 아내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됐는데 그녀가 말하길 오늘 만남은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던 순간들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녀도 바둑에 대해 애정이 많았던지 우리가 마주 앉아 바둑 이야기를 하는 내내 즐거운 이야기와 추억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그날 우린 적당히 취기가 돌 무렵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하게 됐습니다. 말로 꺼낸 것도 아닌데 서로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술은 그냥 핑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하게 이끌림이 있었던 걸 바둑을 두면서 더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모텔 방에 들어선 저는 한순간에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친구 아내는 그 순간조차도 재미있게 내기를 걸자는 겁니다. 그냥 하기보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서로 하나씩 벗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군요. 그 제안이 나름 흥미롭기도 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나 계속 지는지 결국엔 속옷까지 다 벗게 됐고 벌써부터 다 드러난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바둑으로도 이런 내기를 하면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웃으면서 바둑판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그저 웃기만 하더군요.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자신도 빨리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저처럼 되고 싶다고 하기에 저는 더 집중해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최선을 다해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저는 실오라기 하나 없는 공평해진 상황에서 뜨거운 관계를 즐겼습니다. 그날 밤은 짜릿하고도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니 자꾸만 친구 아내 생각이 나서 연락처라도 물어볼 걸 하는 아쉬움이 들더군요. 결국 참지 못하고 며칠 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집에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제안했어요. 친구도 흔쾌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 집에서 다시 술자리가 시작됐고 중간에 친구 아내가 합석하면서 셋이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 아내가 저번에 진 내기 바둑에 대한 복수를 해야겠다며 다시 대국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둘만의 집중 모드로 들어갔고
친구는 바둑에 큰 흥미가 없는지 하품을 하다가 결국 자러 간다라며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럴만도 하죠. 바둑이 은근히 길게 가다 보니 옆에서 지루해할 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중도에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친구 아내와 끝까지 승부를 보기로 마음먹었죠. 놀랍게도 그녀는 이번에 더 강해진 느낌이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연습을 했던 건지 아니면 무슨 전략이라도 세운 건지 모르겠지만 수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불리한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마지막 돌을 소중이가 있는 그곳에 넣으며 이 돌을 꺼내서 바둑판에 저를 대신해 둘 수 있으면 인정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그녀는 주저없이 저희 속옷에 있는 그 돌을 꺼내 바둑판 위에 놓았고 결국 4돌 반 차이로 제가 완패했습니다. 깔끔한 완패였죠.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바둑을 두었어요. 조급해하지도 않고 욕심을 내지도 않으면서도 저를 압도하는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어른들 특유의 복잡한 생각이 없는 맑은 수를 두며 승리를 거머쥐었죠. 저는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며 내가 졌으니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요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내기 바둑이었거든요. 그러자 친구 아내는 붉어진 얼굴로 슬며시 제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녀를 살짝 떼어내며 친구가 안방에서 자고 있으니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은 불안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라며 줄 때 먹으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또 뜨거운 시간을 갖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가 깨어서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큰일이 날 테니까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고 숨을 죽여가며 짜릿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도록 깊고 뜨거운 관계를 쉴 새 없이 1시간 동안 지속했고 결국 그녀가 오선생을 느끼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나중에 친구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 친구가 2년 전에 외도를 했었고 그게 발각된 이후 용서를 구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일 때문인지 그녀는 남편과 마음의 거리감이 생겨 자꾸 피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자신도 욕구를 억제할 수 없어 저와의 만남을 통해 해소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호감이 있어서 바둑을 핑계로 만나려 했던 거라며 솔직하게 고백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저도 그녀와 이런 관계를 통해 욕망을 채우고 좋았어요. 그 후로도 저는 친구 몰래 친구 아내와 만나 모텔에서 깊은 관계를 이어갔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이제는 그만 만나자고 하더군요. 더 이상 마음 잡고 성실하게 사는 남편을 배신할 수 없다고. 이제 가정을 위해 살아야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직 그녀를 놓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계속 만나자고 설득했어요. 친구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일상의 활력을 주었고 이 관계를 갑자기 끝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중년이 되고 나니 인생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바둑도 함께 둘 수 있고 무엇보다도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아 그녀를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그녀를 설득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저는 친구 아내에게 너무 깊이 빠져버렸거든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